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오늘 날씨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출근길에 네. 핸드폰 확인하려고 잠깐 주머니에서 손 꺼냈는데 손이 아주 꽝꽝 어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너무 추워서 저는 출근길에 귀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요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12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 이럴 때는 동상이나 동창과 같은 한랭 질환에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귀마개나 장갑과 같은 방한용품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 무리하게 오래 하지 마시고요. 특히 빙판길에서는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폭을 줄여서 걷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예. 자, 헬로티비 뉴스 그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전체적인 유행 규모는 감소한 반면 오미크론 변이 확진 비율은 3주 사이에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흥재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새해 중점 추진 정책과 녹번천 복원, 은평 세길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양천구가 돌봄 SOS 서비스를 가동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가족이 없는 경우 세탁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11일 0시 기준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5명으로 전날 대비 26명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은평 24명, 양천 3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국 기준 780명으로 1000명대 이하로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백신 접종률은 서울 11일 0시 기준 2차 접종률은 85.4%, 3차 접종률은 41.7%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작년 4월부터 확진자 54만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가 감염에도 취약하고 감염 시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접종자는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비해서 중증 환자와 사망이 4 내지 5배 정도 많았습니다.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 비해서는 13배 내지 14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 비율은 3주 전 1.8%에서 지난주 12.5%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1월 중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 패스 협조 등 확산될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천구가 돌봄 SOS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돌봄 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공공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세탁이나 식사 지원 등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주민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5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돌볼 가족이 있거나 다른 공적 제도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자부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안전과 또 편익과 직결되는 시의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흥재 위원장을 연결해서 올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정책에 주력할 계획인지 또 은평적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역점을 두었던 사업은 지하 안전 관리와 도로의 입체 개발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지하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집안에 대한 통합 안전 관리 체계의 제도화와 조직 체계를 선도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상에 대한 도로의 입체 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서 지난해 신월여의 지하차로 개통과 서부간선도로 지하를 개통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옆에서 보고 있는 소방관리본부의 그 화재진압 노후 장비에 대해서 저희 의원에서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투입을 해서 많은 현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불광천과 녹번천에 대해서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광천과 녹번천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수질 개선이 가능했을 때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금년에 불광천 복개 구간 그 보수 보강을 통해서 안전성 확보에도 주력할 생각이고 보행로 확장과 자전거 도로 정비도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녹번천의 경우에는 올해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은평 세길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가 은평구 불광동과 종로 자화문로 터널을 자화문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사정 때문에 어떤 그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의원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은평 세길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년간은 시정이나 또는 시의회, 의정 모두가 그 코로나19 방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30일에 의견된 서울시 예산안만 보더라도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들은 대부분 뒤로 미루어두고 그 우리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생존 지원금 8천억 원의 추가 지원 마련에 우리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야 할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시민 모두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 의원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담당해왔던 그런 감염병이라든지 소방의 이송체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또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년의 임기가 끼른 것 같지만 또 짧게 어느 사이에 다 갔는데 그동안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지 또는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서 좀 소홀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지역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고요. 뭐 새로운 또 2022년이 밝았기 때문에 호랑이의 기상으로 현재 어려운 시기지만 그런 힘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에너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이 올해부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시는 우선 최대 보장 금액을 2배 올려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버존 교통상해 등을 보장 항목에 추가해 만 65세 이상 시민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지역 어르신 일자리의 정보를 담은 내 손 안에 노인 일자리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가이드북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과 일자리 사업 참여 방법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정보가 담겼습니다. 일자리 안내 책자는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나 일자리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온실가스나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이는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주민을 모집합니다. 구는 가정과 상가 등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료를 줄여
직전 2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5% 이상 감축한 주민에게 만에서 5만 마일리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이는 주민에게 감축 정도에 따라 2에서 7만 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지원 규모는 11만 5천여 대로 친환경 보일러 한 대당 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과 민간 보유권, 민간 경로당 등 소외계층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자는 사용 중인 보일러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화재 사고는 주로 1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16년부터 5년간 월별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1월이 2,795건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방치 500여 건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전기 화재 발생은 660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248건이 전열기기 관련 화재였습니다. 소방본부는 겨울철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